안녕하세요. 다원 송파관에서 창동여고 내신 특화반을 맡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창동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작년과 올해, 그리고 지난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매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끝까지 영상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총평인데, 제가 지난 중간고사 총평에서도 시작을 또 새로운 기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또 새로운 기조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량과 난도가 증가라고 되어 있죠.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 단원이 경우의 수였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는 이 동네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좀 내려갔고요.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 대신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킬러 단원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산량이 더 늘어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시험 보면서 계산량이 늘어난 것 때문에 조금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식 수학은 끝.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예시가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새로운 기조, 문항 배치에 대한 얘기인데, 잠실여고나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7문제, 단답형 8문제,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5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2문제, 이렇게 문항이 배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매번 문항 배치가 바뀐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량 증가라고 돼 있죠. 이번 시험 마지막에 서술형이 3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2문제, 2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마지막 끝날 때 서술형 2번은 합을 구하시오, 그리고 서술형 3번은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끝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합을 구하라는 건 여러 가지 숫자를 구해서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숫자를 구하려면 당연히 계산 과정이 더 늘어나겠죠. 답을 하나는 구하는 것보다 여러 개 구하는 게 더 계산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계산량이 더 늘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값을 모두 구하시오, 즉 답을 2개 이상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구한 답이 또 맞는지 틀린지 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좀 많았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술형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푸는 문제라서, 안 그래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계산도 많다 보니까 계산 실수하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식 수학은 끝이라고 적어놨는데,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이런 것만 계속 회독했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보장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점점 지금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숫자 변형, 단순히 그냥 3이 5로 바뀌고 그 정도 바뀌는 숫자 변형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숫자 변형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변형하는, 개념을 막 섞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 3개 문제 정도를 막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체를 변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으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따라하기 벅차다 그러시면, 좀 빠르다 싶으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자세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인데, 작년 기말고사 문제죠. 기말고사 서술형 2번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면 원본 문제랑 시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 fx로 시작하기도 하고,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들.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fx로 시작하고, 그리고 가나다 조건이 있죠. 가나 조건 유사한데 다조건은 어디 있냐. 지금 보시면 원본 문제에서는 괄호 안에 단 a는 음수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다조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유사하다, 숫자만 좀 바뀐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인데, 지난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시험이죠. 지난 중간고사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10초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 줄에 원본 문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x-4로 나눈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 x-5로 나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빼고는 거의 유사한 문제다. 그래서 풀이 방식도 당연히 굉장히 유사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교육청 모의고사 30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보고 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이만 잘 외워서 갔다면 시험장에서 풀 수는 있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정답률은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갔으면 암기식 수학으로 결론만 외워서 갔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보시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18번. 이 문제랑 지금 원본 문제랑 보이시나요? 선생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시작이 좀 다르죠? 일단은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렬로 시작하고, 그리고 원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함수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모칸부터 보시면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등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네모칸 밑에는 뭐 실근을 갖지 않고 뭐 실근을 갖고, 그리고 뭐 K의 정수의 개수는 8개, 7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유사하지만 처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암기식 수학으로 한 아이들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완벽히 잘 이해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 풀이에 대해서 원리를 잘 이해한 학생들은 이 정도 변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암기식 수학이 어느 정도 통했다면 이제는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시험이라서 제가 2학년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학년 시험도 사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식 수학을 한 아이들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성적이 지금 극과 극입니다. 아직 성적표는 안 나왔지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기준에서는 극과 극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대비 전략인데 큰일 났죠. 기존에는 그냥 암기식으로 교과서, 프린트, 무교재 이런 식으로 회독을 여러 번 했으면 통하는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해를 기반한 수학을 해야 된다. 네, 큰일 났죠. 네. 근데 심지어 시험 범위가 공통수학 2입니다. 공통수학 2.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도형부터 시작합니다. 네, 도형의 방정식이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무조건 내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암기보다는 결론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리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 부분은 창동여고 내신에서 특히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체력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덥고 아이들이 좀 많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는데 체력 관리 잘 하시면 여름방학, 특강도 많이 듣죠? 여름방학 잘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뭐 에어컨 많이 학원 내에서 트니까 담요 같은 것도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의 방향성인데 일단은 처음에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증명을 다 진행합니다. 증명을 왜 진행하나요? 그냥 개념만 외우면 되나요? 외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론만 암기하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못 풀기 때문에 문제의 변형은 보통 100% 다 바뀌는 게 아니라 7, 80%는 그대로 두고 20, 30%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7, 80%가 튼튼하지 않다? 그러면 20, 30%가 나머지 7, 80%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증명을 통해서 이 개념을 왜 쓰는지, 이 공식은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거랑 그냥 결론만 외워서 공식만 계속 대입하는 수학은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동여고 기조 또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한 문제 한 풀이 학습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풀이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면 그 풀이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3가지 풀이를 아는 것보다 확실한 한 풀이
한 문제당 한 풀이를 확실하게 배워서 그 풀이를 갈고 닦는 게 훨씬 실전성이 좋았다. 그래서 제 수업 방향성 자체도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학교를 안 가니까 클리닉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 하루 4시간 그리고 클리닉 3시간 이렇게 진행되는데, 클리닉 3시간이니까 당연히 제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아이들 피드백 다 하겠죠. 어쨌든 저는 과정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답을 맞추더라도 아이들한테 풀이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리닉 때 아이들 풀이는 제가 다 첨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동여고 내신 특화반 다음 주 촬영날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7월 8일 제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하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수요일 토요일 진행한다. 그리고 방학 때는 클리닉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기식 수학을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연합반도 맡고 있는데, 고1 연합반도 있는데, 고1 연합반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기식 수학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수업 자체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암기식 수학을 하다가 다 바로 이해 기반 수업을 하려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자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암기식에서 이해 기반 수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커리큘럼을 짜왔으니까 여름방학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